평범했던 주말 아침의 일상은 순식간에 역주행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하루 3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7월 15일, 충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빗물로 약해진 집안은 산사태로 이어져 순식간에 차량을 덮쳤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극한의 호우 앞에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그날, 충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날의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7월 15일) 그날 새벽은 집중호우로 미호강 일대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호강변에 쌓아둔 임시 제방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요. 여기예요? 15일 날 아침에 여기 온 시각이 7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지난 2018년 오송과 청주를 잇는 1km 도로 확장 공사가 이어지면서 임시 제방이 세워졌습니다. 미호강의 물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뚝인 것입니다. 사전에 예보된 폭우 소식에 건설사 측은 제방을 보강하고 방수포도 씌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허술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가 열심히 막고 있더라고, 뚝을. 이게 지금 공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내가 좀 얘기를 했죠. 얼른 급 장비 투하해가지고 얼른 이거 막아야지. 만약 이대로 가다 터진다고 하면은 오송, 읍, 농경지 및 주택은 다 침수된다. 물 바다가 난리가 난다. 이거 안 된다. 빨리 공수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우리도 새벽 4시부터 작업을 했다고 좀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심각성을 느낀 장찬규 씨는 119에 신고를 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미호강물은 범람해 제방을 넘어왔습니다. 다리로 봐서 중간 지점. 다리 중간 지점. 다리로 봐서 다리 폭의 중간 지점에서 넘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뚝이 붕괴가 된 거예요. 밀려드는 물살에 임시 제방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호강이 범람하자 물길은 순식간에 마을과 농경지는 물론이고 지하차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강물이 유입됐지만 차량의 행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감지한 한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사장님 빼! 물 차! 물이 차올라요, 차올라. 강한 비로 기존 도로가 통제됐던 아침 8시경 우회해서 이 길을 지났던 747번 버스는 지하차도 출구를 빠져나왔지만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하차도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호강이 범람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궁평 2 지하차도는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이 시작됐지만 계속 내리는 폭우로 애타는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몇 대의 차가 지나갔는지 몇 명의 사람이 그곳에 갇혔는지 희뿌연 물속처럼 알 수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주말 아침은 최악의 사고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피해 현장은 또 있었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 마을을 휩쓴 집중호우로 양계장이 침수됐습니다. 여기는 물이 얼마만큼 찼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흙탕물 여기. 네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거의 원판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닭 8만여 마리 가운데 15,000여 마리 이상이 하루아침에 폐사했습니다. 악취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지만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 여기까지 산 거예요. 네, 최소 여기까지 산 거죠. 사고 그래서 이제 2, 3단만 살고 다 죽는 거. 또 스트레스 받은 닭들은 뭐 이렇게 되면 폐사되기도 하고. 네. 1단, 2단 그 몇 마리 정도? 만수, 15,000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단에 있던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물이 차서 요 아래에 있던 닭들은 다 폐사 처리가 돼. 저희도 여기 완전 원주민이거든요. 여기 살면서 단 한 번도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요. 여기 자체가. 근데 처음이에요. 미호강 인근의 농경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호박 농가 40동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토사와 흙탕물이 덮치면서 올해 농사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수확도 못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수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하고 지금 다 버리는 거죠. 농민들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담재기 같은 거 지금 다 농사 짓게끔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 데예요. 그리고 아까 오송서부터 서평까지. 근데 그날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나왔는데 5시에 나왔을 때 벌써 미호 삼거리는 통행 금지. 벌써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 벌써 물이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저 위쪽에 다리 있는 데도 못 갔어요. 깊어가지고 거기까지도 못 갔는데 차가 돌려갖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돌려 나오신 거죠? 네. 통제돼 있던 네, 것도 아니고. 통제는 안 돼 있고. 그래갖고 전화하고서 한 40분 50분 있으니까 그때 와갖고 이렇게 막더라고. 어디다 전화하신 거죠, 그때? 여기 그냥 저기 청주. 청주시청에. 네. 주택까지 침수된 탓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상가거리. 강내면의 침수 피해는 처참합니다. 지하와 1층 상가는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일부는 전기까지 나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도 피해 많이 입으신 거죠? 많은 정도예요 지금. 우리 오픈한 지 3개월 됐는데 냉장고가 20대 다 넘어져 있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테이블 요 위에까지 이거 테이블 다 부셨잖아요. 그거 다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저기 기계가 다 물 젖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 냉장고가 쓰러진 건가요? 예 여기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그날의 상황.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 상가 앞 도로가 길인지 호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겼습니다. 도로 위 가드레일과 표지판은 점차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여기 앞에 이쪽에 지금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여기 미에천 범람한 거지. 그리고 양수장이 지금 그날 가동을 안 됐기 때문에 물이 해마다 넘어왔어도 지금 이 상황이니까 지금 양수장이 가동이 안 되고. 위험한 달에 부분 먼저 하고 그렇잖아. 장마가 온다 했으면 그건 먼저 해야지. 왜 장마가 온다는데 그런 대치를 안 해? 저 작년인가 언제가도 장마 와가지고 그걸 떠내려가고 그랬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만 서둘러 집기류를 꺼내는 상가도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 노래방입니다. 집기는 지금 다 빼신 상태인가 봐요. 아니요, 아직도? 네. 천장을 다 무너져서. 아, 천장도 무너졌네요. 네. 여기 천장 방마다 다 이런가요? 이번 비로 천장은 무너졌고 개점 3개월 만에 새로 꾸민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상인들도 역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솔직히 차기 전에 조금만 주의만 줬어도 이 정도까지 차진 않았을 것 같아.
뭐 하수도나 좀 물 잘 빠지게 해주고 그랬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정비라도 좀 미리미리. 그렇죠. 네. 직접 와 보시고 현장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는 저희한테 뭐 위로라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송 지하차도 사고 외에도 미호강 인근의 침수 피해가 컸지만 아직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 대형 장비까지 동원해서 작업을 이어가지만 치워도 쓰레기가 줄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대학가의 책방도 이번 폭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밀려든 빗물에 책장에 쓰러지면서 서점의 책들은 절반 이상이 폐기 처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직까지 관할 지역의 도움은 없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탭니다. 정말 여기 좀 유서가 깊거든요. 계속 잘 되거든 잘 되지 않던 이렇게 끌고 오셨던 그런 책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책방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20여 년) 이상 한자리에서 서점을 운영해온 책방 주인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거의 한 3분의 1은 버렸다고. 3분의 1? 저 오래된 책도 많았을 것 같아요. 비한 이렇게 되니까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치우는 그냥 막막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오르막에 위치한 대형 상가도 수마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떠안기에는 너무 피해가 커서 빗물에 젖은 상품들은 대부분 판매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세차게 들이닥친 비는 대형 매장 안은 물론 주차장까지도 피해를 줬습니다. 차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 물이 찼는지. 아, 차도 침수됐나요? 이 차가 침수된 차인데 요만큼까지 찬 거예요. 이만큼까지. 또 다른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상황.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80% 물건이 뭐 최소 그 정도가 다 못 쓰게 돼 있고 수마가 핥히고 간 그날의 자리. 상인들의 고통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7월 15일.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2,500톤의 물을 쏟아냈던 괴산댐은 43년 만에 원류했습니다. 거센 물살을 타고 흐른 집중호우는 하류 지역의 침수로 이어졌습니다. 칠성면, 문광면 등 괴산댐 인근의 지역은 물론이고 충주 지역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괴산댐에 물길이 닿는 괴산군 간물면의 한 마을. 물길이 휩쓴 자리에는 눈물만 남았습니다. 나이는 90이 됐는데 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었어. 아이고 내가 이거 두 번째야 아마 여기 이쪽으로 남양 집이 있어가지고 싫어져가지고 한번 이런 일을 또 겪었지. 한 번은 또 담배 해가지고 다 저 동네로 다 올라갔지. 어렵게 일군 삶의 터전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빗물에 잠긴 세간을 겨우 건져냈지만 과연 다시 쓸 수 있을지. 피해가길 간절히 바랐던 빗줄기에 집도 살림도 대부분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일단 제일 많이 잠긴 데는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는.
좀 소중한 거 물건 좀 챙기신 거 있으세요? 아니 아예 없어요. 뭐 수건 하나 지금 못 챙겼어요. 수건도 다 젖어갖고 전부 다 수건 자체가 다 젖어갖고 수건 하나 못 챙겼어요. 어디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창문 여기 뭐 창문까지 겨우 몸을 피한 주민들은 집과 임시 대피소를 오가면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현장에서 절실한 건 속도를 더해줄 장비입니다. 차량이 빨리 진입을 해서 요 끝에서부터 저 앞까지 쌓아놓은 거를 폐기물을 압축차로 해서 말아가지고 빨리빨리 수거해 가고 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수는 괴산을 지나 충주 산골마을까지 이어졌습니다. 농민들이 자식처럼 애지중지 일군 콩밭. 하지만 올해 농사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물에 다 젖어갖고 이거 뭐 흙을 다 뒤잡았고 뭐 이거 어떻게 복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엄두를 못 내겠네요. 너무 저기 심해서. 질퍽해진 땅처럼 농부의 발걸음도 힘겨워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달 안에 수확을 할 그런 이제 상태인데 이렇게 뭐 많은 그 침수가 되니까 보시다시피 다 이제 농작물을 버리게 된 이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거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7월 15일 그날. 안락했던 보금자리도 이제는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정신없이 막 물이 계속 느는데 한 8시 정도 되니까 여기 아마 이 마당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재도구 몇 개 치웠는데 뭐 도저히 뭐 한 10분 사이에 한 20분 30분 사이에 그냥 갑자기 물이 확 들어차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집은 침수됐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어제는 저 마을 요 이웃 마을에 월원 마을에 관해서 잤는데 어디 뭐 방에는 지금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 텐트에서 좀 자볼까 그래서 텐트를 지금 쳐놨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괴산댐을 관리하는 수력발전소를 찾았습니다. 7월 15일 05시 05분으로 계획 홍수일을 초과했습니다. 계획 홍수량을 초과하면서부터는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주민을 대피시켜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지자체에서도 잘 협력을 해줘서 주민 대피를 잘 시켰고 해서 지금 댐 하류의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괴산댐의 한계는 확인했습니다. 저희 댐이 목표 수위라는 게 없습니다.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홍수가 왔을 때는 물을 가두지를 이제 못합니다. 폭우와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마을도 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사망사고 소식에 주민들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 그렇게 떠물려가 죽기는 나 시집 오고 내가 시집 온 지가 60년이 되는데 처음이야. 한 이웃 돼서 맨날 이 집에 짓고 집집에서 얼마나 속상해지고. 비가 오던 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맨홀을 정비하던 이장은 발을 잘못 디뎌 사고로 이어졌고 아버지를 구하려던 아들까지 함께 숨졌습니다. 그냥 잘 보고 착해놨는데 가만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착해요. 아들도 또. 이장이 어제 아침에 우리 집 와가지고서 여 뒤에가 위험하니 해유관으로 가시오. 그러고서 금방 올라가서 저 사이렌 소리가 나고 금방 죽었어. 물에 빠져서. 속절없이 쏟아지는 비와 함께 마음의 상처도 깊이 패였습니다.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된 궁평 2 지하차도는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된 차들이 인양되는 가운데 747번 급행버스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자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향합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시신이라도 찾길 바라는 가족들의 애통한 마음은 숨죽인 눈물이 돼 흐르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3시부터 있었어요. 그 운전하던 그 후배는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 우리 아이는 탈출을 못하고. 답답한 거는 그거죠. 그저 물을 파내질 못하는 게 제일 답답했죠.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날요 지금 처음 와봤어요. 난 누가 봐도 이건 위험한 지하철도 아니니까 그냥 통제를 했어야지. 그건 통제를 안 했다는 건 공무원들 그런 잘못된 거 아니냐.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덧 어둠이 내린 시간. 대형 장비를 동원한 수색 작업은 계속됩니다. 희생된 가족을 기다리는 슬픔의 밤. 시신이 도착하는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20대 친구 2명은 함께 탄 버스에서 희생됐습니다. 어제 친구 둘이 버스를 탔었는데 친구는 아침 일발에 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버스 밖으로 튀어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친구는 버스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밤새우고 아침에 이제 병원 가라고 하니까 아직도 여기 와 있는 건데 12시간은 저희는 이렇게 태워오겠다고 하는데 시간상 한다고 노력을 하니까 그 사람들 믿어야지. 그걸 자꾸 뭐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초조한 시간이 흐르는 밤.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지하차도 물이 빠지면서 도보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덕분일까요? 새벽 1시 25분, 오랜 기다림 끝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현실.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희생자의 시신이 인양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50분, 지하차도에서 떨어져 있는 풀밭에서 마지막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나와요. 나오세요. 누군가에겐 다정했던 엄마, 또 누군가에겐 사랑스러운 아내.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7대의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었기에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한 것도 많고 성공하자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같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로 통제를 안 한 건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고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뭐 누굴 원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희생자 유족들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들 다 하나 다 물어보면 다 인정을 하시겠죠. 그 물이 넘친다는 정보가 분명히 그 전에도 그 전날 새벽부터 분명히 워닝을 줬을 거고 솔직히 꽃갈콘 2개만 갖다 놓으면 통제만 했어도 다 사르셨을 것 같은데
양쪽이죠. 그걸 못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이 나오죠. 제일 뭐 아쉬운 건 그 초기대행이들 그런 걸 좀 못한 게 제일 아쉽죠. 그날 제보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조금 더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큰 희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부는 청주와 괴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빠른 피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만이 희생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